이제 산과 연기, 중화만 보겠습니다. 다른 파트보다 정확한 2 이야기 파트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가장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근데 중앙고등학교는 준성 A님이 출제자니까 이렇게 여기서 기본적인 질문들은 하겠지만 대단치 않은 걸 질문할 수도 있고 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객관식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면 기본적인 중합하는 계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일단 기본 형태의 이론은 일단 전부 다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산이란 뭐냐? 수용액에서 물에 녹였을 때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아이들을 전부 다 산이라 하겠다. 수소이온을 내놔야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수소이온 내놓으면 다 산이야. 염화수소의 이 H, 아세트산에서 요거 H, 요건 아니고 황산은 요거 H 2개, 질산은 H 하나, 탄산은 H 2개. 이 H 수소이온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HNO3 같으면 H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 이렇게 2개 이온으로 쪼개질 거고, 요 H 플러스 요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산성을 띱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산의 기본적인 성질은 수소이온 때문이다. H 플러스가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이다. H 플러스가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줍니다. 일단 봤을 때 화질은 어떠더라? 저 갤럭시 S25가 화질 좀 더 괜찮아요. 어쨌든 H 플러스가 생겨나면은 이건 전부 다 산성 수용액이다, 산성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HCl, 그 다음에 CH3COOH, 아세트산, 황산 세 개를 이온화를 시켰는데 공동적으로 H 플러스 이온이 튀어나왔고 Cl 마이너스, CH3COO 마이너스, SO4E 마이너스 음이온은 제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H 플러스 때문에 산성이라는 어떤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는 거고, 음이온의 종류가 제각각 다르다. 그래서 똑같은 산성 물질이지만 얘네들은 약간의 성질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질 차이가 약간 있다. 공통적인 성질은 H 플러스 때문인 거고, 쟤네들마다 약간의 특성이 다른 것은 음이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모든 산성 물질은 공통으로 H 플러스 수소이온을 들고 있습니다. 수소이온 때문에 산성이 됩니다. 그 정도. 그게 어려울 건 없죠. 자, 그러면 묽은 염산, 묽은 황산 되어 있는데, 묽다라는 것은 농도가 묽다라는 거고 중요치는 않습니다. 자,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될 거예요. H 플러스 한 개당 Cl 마이너스 하나, H 플러스 하나에 Cl 마이너스 하나, 하나에 하나, 하나에 하나, 하나에 하나 1대1의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묽은 황산 같은 경우에는 H2SO4니까 H 플러스 이온 2개에 SO4 E 마이너스 이온이 1개 생겨납니다. 수소 이온 2개에 황산 이온 하나, 2개에 하나, 2개에 하나 이런 걸로 이온화가 될 거다.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얘 하나당 수소 이온을 2개씩 내놓는 놈이고 얘는 하나씩 내놓는 놈이다. 2개 내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강하고 하나 내놓는다고 해서 약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수소 이온이 이런 식으로 발생될 수 있다. 개수가 꼭 1대1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그냥 간략하게 하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산의 공통적인 성질, 산성물질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은 당연히 수소 이온 때문인데 첫 번째 산은 신맛이 납니다. 산은 신맛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푸른색 리터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켜준다. 요거 나는 내 개인적으로 요게 가장 헷갈리더라고. 리터머스 종이 색깔 변화. 물론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건데 초등학교 때 배웠지? 나는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나는 리터머스 종이 색깔 저게 제일 헷갈리더라고. 산성은 푸른색 리터머스 종이가 붉게 변한다.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모든 금속은 아니고 일부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기 일부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산화 반원 반응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을 제시를 했는데 마그네슘 금속에다가 HCl을 넣어보면 산성물질을 넣어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산화환원 배울 때 생각을 해보면 이노마 금속은 양이온이 될 수 있는 녀석이고 이 녀석의 경쟁 상대는 수소이온이다.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얘는 그냥 구경꾼 이온이다. 그러면 마그네슘이 H 플러스랑 반응을 하면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이가 양이온이 될 거고 수소는 쫓겨나면서 H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두 개가 반응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두 개가 반응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마그네슘 금속은 이온으로 변신하고 수소 이온은 수소 기체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일부 금속에다가 산성물질을 넣었을 때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금속과 산이 반응을 하면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요거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탄산칼슘은 CaCO3 달걀 껍데기 그 다음에 조개 껍질 이런 거에 주성분이야 섞여서 CaCO3하고 산성물질 중에서 HCl HCl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봤는데 탄산칼슘하고 HCl이 반응을 하면 CaCO3 랑 HCl 이렇게 반응을 지금 하고 있죠. 두 개의 HCl이 반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반응을 하면 요거 오케이 CO2 생겨날 거고 HO 만나서 물 될 거고 그 다음에 CAL, CL 두 개 CaCl2 됩니다. 어쨌든 얘는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거다 이거죠. 탄산칼슘이랑 산성물질이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 금속과 산이 반응을 하면 수소 기체 발생, 탄산칼슘과 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이산화탄소 기체를 확인하는 방법. 게스트 희원씨, 이산화탄소 기체를 확인하는 방법. 중앙고 1장 수연이 이산화탄소 기체를 확인하는 방법. 석회수죠. 이산화탄소는 이건 기억나나? 석회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데? 뿌옇게 흐려진다. 오케이. 이산화탄소라는 거는 석회수를 만났을 때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그걸로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게 변한다. 그건 누구 확인?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리터머스 종이가 아니고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게 변한다. 그건 물 확인. 이산화탄소는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그걸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탄산칼슘과 산이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는데 이산화탄소 기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석회수에다가 통과시켜 보면 뿌옇게 흐려진다. 오케이, 그러면 이산화탄소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산성물질은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통합학 1 1학기 시간에 1학기 때 배웠을 때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야기하면서 전기 전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그걸 따질 때 첫 번째 전하, 전기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를 보려면 첫 번째 전하 운반체, 전하 운반체가 존재해야 됩니다. 전하 운반체는 양이온, 음이온, 자유전자 이런 것들이 전하 운반체가 될 수 있고, 그 전하를 띤 입자들이 움직이면 얘들이 움직이면 전기가 통하는 거다. 그러면 산성 수용액이라 하면 물 속에 H 플러스 Cl 마이너스 HCl의 예를 들면 H 플러스 이온 Cl 마이너스 이온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여기다가 전기줄을 이렇게 달아보면 이 양이온과 이 음이온이 수용액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전기가 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수용액에서 전류가 잘 흐릅니다. 전류가 잘 흐르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산성 수용액에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어주면 돼. 이온이 존재하고 그 이온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뒤에 정리돼서 나오겠지만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무무빨, 산성일 때 무색, 중성일 때 무색, 음이성일 때 붉은색. 그러니까 산성일 때는 색깔 안 변할 거다. BTB 용액은 노초파,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음이성일 때 파란색. 그러니까 BTB 용액 떨어뜨리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산성의 기본적인 성질은 이거다. 그러면 다른 거는 어쨌든 쉽게 될 거고 그거 갖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그기다.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누구 발생? 수소기체 발생. 탄산칼슘이란 산이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 요거 꼭 좀 기억을 하세요.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 탄산칼슘과 산이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 요 정도까지만 우선 기억을 해주면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산성 수용액은 당연히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자, 이건 예를 들어서 사진으로 표시를 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요 이야기도 지금 연기에서도 요 이야기가 똑같이 나올 건데 일단 한번 해볼게. 지금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푸른색 리터머스 종이 위에, 자, 그 리터머스 종이를 이렇게 매단 다음에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연결시켜서 전류를 흐르게 할 거야. 근데 원래 이 종이는 전기가 통하지를 않을 거니까 전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질산칼륨 KNO3 수용액을 전체적으로 적셨어요. 그러면 K 플러스 이온과 NO3 마이너스 이온이 그 종이 위에서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르도록 해줄 거예요.
그럼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이유는 전류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셨을 것이고, 질산칼륨 수용액을 구성하는 K 플러스 NO3 마이너스 이온들은 산성물질도 아니고 염기성 물질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리터머스 종이의 색깔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파란색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실에다가 묽은 염산 HCl을 적신 실을 이렇게 가운데다 쭉 달았다고요. 그런 다음에 전기를 통하게 해주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갈 거고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갈 겁니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수소가 끌려가는데, 내가 관찰을 해보니까 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해간다. 산성의 성질은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하니까 이쪽으로 산의 성질을 띠는 이온이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는 놈은 분명히 H 플러스가 맞죠? 그러면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누구 덕분이다? 수소 이온 때문이다. 그걸 확인하는 실험이야. 자, 여기서 하나 더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정리를 해놓을게요. 만약에 이게 주관식으로 나와가지고 마이너스로 끌려가는 이온을 쓰시오 라고 하면 양이온을 써주면 된다. 플러스로 끌려가는 이온을 쓰시오 하면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여기까지만 써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뭘 하나 더 써야 되노, 수연아? 마이너스로 끌려가는 이유는 얘 말고 하나 더 있어. 누가 끌려가니? 전체적으로 접쳐놓은 얘도 끌려가겠죠. 그래서 H 플러스만 끌려가는 게 아니고 K 플러스도 끌려가고 플러스 쪽으로는 NO3 마이너스도 끌려가는데, 산의 성질은 야 때문입니다. 수소 이온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는 이온은 H 플러스하고 K 플러스고,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는 이온은 Cl 마이너스랑 NO3 마이너스입니다. 요거 놓치지 말고 잘 적어줍시다. 아, 내가 알았는데 실수로 어떻게 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게 실수 안 하도록 잘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일단 이 실험의 최종 목적은 산성이라는 이 성질은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 확인하는 실험이야. 대단한 목적은 없어요. 근데 문제로 나왔을 때는 요거 두 개가 함정이 될 수 있다. 요게 함정이 될 수 있다. 이 김주 선생님이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김주 선생님한테 수업 듣고 있니? 그래. 아, 그래. 중앙부는 벌써 계약을 했다고? 제일교은 계약했니? 제일교 게스트입니다. 박수. 얘는 중학교 어디 나왔냐? 아, 문산조. 자, 어쨌든 이런 실험이 있다 정도. 자, 그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염기 이야기 합시다. 산성에 대한 설명과 거의 세트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 주의할 점 내가 한 가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염기는 누구 때문이냐? 염기의 기본적인 성질은 OH- 수산화 이온 때문이다. 누구든 수용액이 되었을 때 OH- 수산화 이온을 내놓을 수 있다면 걔는 염기성 물질입니다. NaOH, KOH, CaOH2, OH 두 개, BaOH2, MgOH2,
그 다음에 NH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H3는 OH가 없지만 NH3는 물에 있는 수소를 하나 떼어가면서 NH4 플러스 되고 여기 수소 하나 뺏기면서 OH 마이너스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 물에 녹아 들어가면 수소를 떼어가면서 NH4 플러스 되고 여기에 OH 됩니다.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 있으면 걔가 뭐겠니? 암모니아 수다. 아모니아수 냄새 혹시 맡아봤습니까? 오줌 냄새. 나는 기억에 너무 선명한 오줌 냄새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무슨 실험한다고 우리 교실에 아모니아수를 한 통 들고 왔는데 거기에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았더니 그 아모니아수의 냄새가 진짜 저 뇌 끝까지 팍 찌르는 느낌? 너무 강렬한 냄새 기억에 선명히 남았습니다. 아모니아 냄새 좀 고약하다. 어쨌든 OH-를 내놓으면 전부 다 염기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를 하나 합시다. CH3OH 메탄올이다. 메탄올 알코올입니다. C2H5OH 에탄올입니다. 술에 들어있는 에탄올. 과거에 내가 종종 이런 학생들을 봤는데 이놈들이 전부 다 알코올이라는 거고 알코올에는 OH가 있어서 시험장에서 혹시 야들이 OH가 있다 OH 내놓으면 염기성이다 OH 내놓으면 염기성이다 여기에 이제 사로잡혀서 시험장에서 실수를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CH3OH, C2H5OH 얘네들은 OH가 있지만 알코올은 염기성이 아니다. 얘네들은 중성이다. 얘네들은 OH가 떨어져 나가지를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 설명 왜 안 떨어집니까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안 떨어져. 팩트야. 에탄올 얘들 OH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저렇게 OH 떨어져 나와서 염기성처럼 생겼지만 쟤네들은 염기성은 아니다. 얘네들 중성이다. 꼭 좀 기억을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시험장에서 전형으로 함정을 당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 조심하세요. 자, 어쨌든 염기는 OH-라고 하는 공통적인 이온이 있어야 되고 OH- 수산화 이온 때문에 쟤는 염기성을 띱니다. 그러면 여기서 염기성에서도 마찬가지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NaOH Na 플러스랑 OH-가 1대1 Na 플러스 하나에 OH 마이너스 하나 1대1의 비율. 수산화 칼슘 수용액은 CaOH2 Ca 한 개에 OH 이온이 두 개입니다. OH 이온이 두 개, 1대2의 비율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할 수도 있다. 1대1의 비율도 있고 1대2의 비율도 있다. 물론 1대3의 비율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온의 개수와 음이온의 개수가 무조건 같지는 않다.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염기의 성질. 염기의 성질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OH- 때문이다. 얘는 쓴맛이 난다. 붉은색 리터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킨다. 금속이나 탄산칼슘과 반응 안 한다. 산성물질은
예진아, 네. 금속과 반응하면 기체 발생. 무슨 기체? 수소. 수소 기체. 산성은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탄산칼슘과 산성이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 기체. 금속이랑 반응을 하면 산은 수소, 탄산칼슘이랑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 승주야, 금속이랑 산이 반응하면 무슨 기체? 아니,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 탄산칼슘과 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요거 외우고. 근데 염기는 반응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염기성 물질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손으로 만지면 미끈미끈거린다.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당연히 염기성 수용액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하고 그 양이온과 음이온이 움직이니까 전기 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놀프탈라인 용액은 붉은색, 무무빨. BTB 용액은 파란색, 노초파. 이렇게 됩니다. 요거 성질도 기억을 꼭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그대로 확인하는 거. 자, 뒷페이지 가면은 똑같은 세트 문제가 하나 더 있겠죠. 세트 설명이.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붉은색 리터머스 종이. 질산칼륨 KNO3. 질산칼륨은 왜 적셔놨다고요? 리터머스 종이는 전기가 안 통하죠. 전류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질산칼륨 수용액을 리터머스 종이 전체에다 적셨고, 그 다음에 여기는 NaOH. NaOH를 떨어뜨려 주면 Na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으로, OH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플러스 극 쪽으로 색깔이 붉은색 리터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해가니까 염기의 기본적인 성질을 띠는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고, 그러면 염기의 기본적인 성질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는 이 이온이니까 음이온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는 이온이 누구냐?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는 이온은 OH 마이너스 and NO3 마이너스.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는 이온은 양이온들 Na 플러스 and K 플러스. 얘네들이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갈 거예요. 플러스로 끌려가는 이온이 있고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는 이온이 있다. 그러면 플러스로 끌려가는 이온을 모두 쓰시오 하면 그냥 써주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는 이온도 쓰라 하면 써주면 되는 거고, 염기의 공동적인 성질을 띠는 이온은 누구냐 하면 얘는 OH 마이너스 음이온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산염기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다. 산은 이렇고 염기는 이렇다. 여기서도 한 문제 내지는 시험 범위 양에 따라서 두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두 문제. 내가 출제자라면 난 여기서 두 문제 내겠습니다. 결론은 이거야. 염기성은 OH 마이너스 때문에 나타난다. 그런 거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밑에서 정리를 해놨네요. 자, 야들은 산성. 야들은 전체적으로 얘들은 염기성. 산성은 푸른색 종이 붉게 변화시키고 염기성은 붉은색 푸르게 변화시키고, BTB는 노초파. 금속 마그네슘과 반응하면 수소 기체 발생.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 별표 하나씩 찾아라.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 탄산, 칼슘과 산이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두부와의 반응. 두부는 단백질이니까 표면이 흐물흐물해지는데 산성물질은 변화가 없다. 둘 다 전류는 흐릅니다.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기체, 탄산, 칼슘과 산이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 이렇게 보면 된다. 아, 군. 자, 이제 문제 한두 개 풀어보고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문제 풀기 전에 리터버 종이 지시할 색깔 한번 보고 가죠. 페놉탈레인은 무무발, BTB 용액은 노초파, 메틸오렌지는 북노노, 중성일 때 노란색, 염기성일 때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무무발, 노초파, 북노노. 요 메틸오렌지보다는 페놉탈레인 용액하고 BTB하고 페놉탈레인 용액 잘 보고, 그 다음에 리터머스 종이 색깔 변화는 항상 방심하면 안 된다. 잘 봐둬야 된다. 헷갈리더라. 난 개인적으로 헷갈리더라. 자, 그러면 이제 가서 중화 반응 보기 전에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요 정도 수준 73쪽에 4번 스타트. 시간은 40초 주겠습니다. 저 73쪽에 4번이다. 73쪽에 4번일세. 74쪽에는 4번이 없죠? 답은 잘 모르는데 답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일단 예진이는 1번이래. 3번이래 민서가. 수현이는 3번에 한 표. 3번에 한 표. 승주 3번에 한 표. 자, 우리 제일요구 에이스 오늘 게스트 희원 3번에 한 표. 자, 보자. 가하고 나는 둘 다 산성 수용이라 했잖아. 산성 맞지? 그러면 산성 수용에다가 금속 마그네슘 떨어뜨리면 기체 발생하겠네. 그 기체는 누구? 수소 기체 발생하겠네. 이거 맞고,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온은 수소 이온 맞고, 푸른색 리터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거는 수소 이온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 동글뱅이 얘겠죠? 그럼 니에는 아님. 정답은 몇 번? 3번. 예진이 혼자 유니크한 생각을 했는데, 자, 우리 경기에 박수. 자, 가자. 뒷페이지로 가서, 뒷페이지로 가지 말고 바로 밑에 5번 스타트. 오늘 손범이야는 아침에 병원을 다녀왔는데 아직도 몸이 안 좋아서 바로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손범이 화이팅! 손범이 자신감을 가져라. 얘들아, 니한테 먼저 물어볼게. 아니. 나는 어제 홍예지 단일생 재밌었어요.
목사님 쌤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다녔습니다. 할머니가 아내가 참 할머니한테 밥을 참 그냥 부모했습니다. 김진쌤 할머니한테 그래서 할머니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예진아. 예진 1번. 수연아. 3번. 민선 3번. 승주 3번. 희원 3번. 아 괜찮아. 예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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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번일 수도 있어. 항상 산 아니에요? 황산 산이지. 그 물은 염산산이죠. 그럼 얘도 산이고 얘도 산이니까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네가 보기가 돼? 맞아요. 네가 보기에는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한 가지 아니고 몇 가지다? 두 가지. 붉은색의 이동은 누구 때문이다? 수소 이온 때문이다. 그럼 정답 몇 번? 3번. 아, 우리 예진이를 위해서 경기에 박수를 한번. 자, 오케이. 1분 30초간 휴식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배울 내용은 중화 반응입니다.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중성 상태인 물이 생겨나는 반응. 이게 이제 중화 반응이다.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해서 중성 상태인 물이 되는 반응. 이게 중화 반응이다. 그럼 산의 대표적인 예로 여기 나와 있는 게 HCl. 그 다음에 염기의 대표 주자로 NaOH를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온은 H 플러스 Cl 마이너스고, 이쪽에서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생겨나겠죠. 그럼 어쨌든 이 네 종류의 이온이 한 곳에 몰리게 되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는 딱 달라붙어 가지고 물 돼버리고,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는 그냥 각자 따로따로 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생성되는 물질은 H2O고 NaCl은 그냥 따로따로 돌아다니고 있을 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해서 중성 상태인 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NaCl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아이들을 통틀어서 이런 아이들을 염이란다. 염이란다. 그리고 지금 이 반응에서는 실제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얘들만 반응한다. 얘들이 알짜 이온이고,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는 반응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응 전에도 이온이었고 반응 후에도 이온이다. 반응 전에도 이온이고 반응 후에도 이온이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런 아이들은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구경꾼 이온. 구경을 하겠죠. 물론 구경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구경을 한답니다. 구경꾼 이온. 자, 그러면 실제로 반응하는 것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이 된다는 거고, 얘네들은 1대1의 개수비로 반응을 한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다. 햄버거를 만들 때 빵 하나에 패티 하나, 빵 하나에 패티 하나 만나면 햄버거 하나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 정도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예진아, H 플러스가 10개 있고
OH-가 3개 있다. 그러면 물이 몇 개 만들어지겠니? 3개. 3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H 플러스가 7개가 남겠죠. 요 둘이 만나서 물 3개 만들고 나면 얘가 7개 남겠지. 그러면 H 플러스가 7개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는 저 용액은 액성이 뭐다? H 플러스가 남아있으니까 얘는 산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문, 이 정도 질문 수준 H 플러스 10개와 OH 마이너스 10개가 만나면 물이 몇 개 만들어지겠습니까? 수연아 10개 만들 거고 남는 이온은 누구니? 없습니다. 남는 이온 없지? 그럼 H 플러스 OH 마이너스 하나도 안 남아있으니까 얘는 딱 물만 될 거고 얘는 중성이겠죠? 아, 이 정도 질문이라고 진짜 그 정도 질문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 H 플러스 10개에 OH 마이너스 15개가 만나면 물이 몇 개 만들어지겠습니까? 10개 만들어질 거고 OH 마이너스가 남겠네. 몇 개 남겠니? 5개가 남을 거고 OH 마이너스가 남았으니까 얘는 뭐다? 염기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다. 그럼 좀 장난치는 것 같지만 정말 저 정도 내용만 알면 우리는 중화 반응을 다 깨우친 거다. 그러면 중화 반응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주제 중화점. 중화 반응이 완벽하게 일어난 지점. 중화점. 중화 반응이 완벽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은 수소 이온의 개수와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정확하게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H 플러스 10개에 OH 마이너스 3개가 만났다. 물이 몇 개 만들어지니? 3개. 3개 만들어지고 H 플러스가 7개가 남겠죠? 네. 그럼 이건 중화점 아니지? 네. 그러면 H 플러스 10개에 OH 마이너스 10개면 물이 몇 개 만들어집니까? 10개 만들어지고 남는 이온 없지? 요때 요 지점이 뭐다? 중화점. H 플러스 10개에 OH 마이너스 15개가 들어오면 물이 10개 만들어지고 OH 마이너스가 5개가 남겠죠? 그럼 요거는 OH 마이너스가 남아있으니까 액성이 뭐다? 염기성. 그럼 이건 중화점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중화점이란 H 플러스의 개수와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완벽하게 같은 지점을 중화점이라 하고 또 중화점일 때는 일단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최대 개수의 물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중화점을 우선 잘 찾아야 된다. 중화 반응의 문제를 풀 때는 그 철칙이 뭐냐면 중화점이 어디일까? 중화점을 찾아라. 중화점을 찾아내라. 중화점을. 그러니까 너 머릿속에 생각이 이거다. 첫 번째 문제 만나면 중화점을 찾자. 중화점을 찾는데 중화점을 찾는 방법으로는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온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온의 개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선 중화점을 찾아내라. 자, 중화점을 찾아내면 중화점에서는 H 플러스의 개수와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정확하게 같다. 그때 지시약이나 온도나 이온의 개수를 통해서 찾는데
그래도 문제에서 가장 많이 제시되는 방법이 지시하기나 온도 측정을 이용해서 중화점을 찾는 방법이 가장 많이 제시가 될 겁니다. 중화점을 찾으면 중화점에는 이 둘이 개수가 같다. 거기를 기준으로 딱 잡고 다른 상황에서의 이온들의 개수는 중화점에서의 개수를 기준으로 다른 데다 적용을 시켜 나가야 돼. 나중에 문제 풀면서 보여줄 건데 어쨌든 중화점을 첫째로 찾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이 실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싹 다 하겠습니다. 정신 잘 차리고 잘 따라오세요. 여기서 쫙 갈 거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실험 내용이 뭐냐면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비커에다가 NaOH 수산화나트륨을 조금씩 이렇게 부어줄 거야. 또 아직까지는 하나도 안 부은 상태니까 H 플러스 2개에 Cl 마이너스가 2개 있습니다. 지금 이 실험 상황에서는 H 플러스 2개, Cl 마이너스 2개,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아직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H 플러스가 들어있으니까 얘는 산성일 거고 BTB 용액 떨어뜨려 놨으니까 얘는 색깔은 노란색. BTB 용액은 노, 초, 파 산성일 때 노란색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한 상태다. 그냥 H 플러스 2개에 Cl 마이너스 2개가 들어있는 그냥 어떤 비커다 이거죠. 자, 거기에다가 NaOH를 한 개씩 집어 넣었어요. 자, NaOH를 하나씩 집어 넣었어요. NaOH가 한 개씩 들어갔다고 이제. 그러면 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는 물 되겠죠, 물.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물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남아있는 이온은 H 플러스 한 개, Cl 마이너스는 그대로 두 개, Na 플러스는 한 개, OH 마이너스는 하나 들어왔는데 걔는 물하고 H 플러스하고 반응해버리면서 없어졌다. OH 마이너스는 0개. 오케이? 자, 거기에 NaOH를 하나 더 부었죠. 그러면 NaOH를 하나 더 부어주면, 하나 더 넣어주면 여기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반응을 해서 하나 더 넣었을 때 요 과정까지 갈 때 물 하나 더 생겨날 거고 그럼 H 플러스는 이제 안 남았네. 0. Cl 마이너스는 여전히 2개. Na 플러스도 2개. OH 마이너스는 전부 다 물 됐으니까 0. 아, 그러면 물이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졌다. 이거 산성이니까 노란색. 여기는 H 플러스도 없고 OH 마이너스도 없지. 중성이죠. 중성이니까 초록색. 아, 그러면 요 지점이 완벽하게 중성이 된 지점이니까 요 지점 자체가 중화점. 여기까지 물이 만들어졌다. 물 2개 만들어졌다. 그림상으로. 거기다가 NaOH를 하나 더 떨어뜨리면 Na 플러스 하나 더 들어오고 OH 마이너스 하나 더 들어오다. 물론 H 플러스는 이제 없다. Cl 마이너스 2개에 Na 플러스 3개에 OH 마이너스 하나. OH 마이너스가 남아있으니까 염기성. 염기성이니까 파란색 됩니다. 중화점을 넘어섰죠? 아, 그러면 내가 이 실험 과정에서 지시약을 가지고 혹시 중화점을 찾아낸다면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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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유지되다가 초록색 되는 이 순간이 중화점이다. 초록색 될 때 그때가 중화점입니다. 딱 잡으면 되겠죠. 아,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이 진행될 때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이 될 때, 중화 반응이 진행될 때 열이 방출됩니다. 중화 반응이 진행될 때 방출되는 열이라 해서 이거를 중화열이라 하는데, 중화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물이 하나 만들어졌다. 그럼 열이 방출되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온도가 더 높겠죠. 여기서 일로 갈 때 또 물이 하나 더 만들어졌으니까 온도가 더 높아지겠죠. 근데 여기서 일로 갈 때 얘를 더 부었는데 추가적인 열 생산은 없으니까 온도는 낮아지겠죠. 아, 그러면 중화열이 방출되어서 온도가 쫙 높아졌다. 그럼 여기는 온도가 낮아졌다. 온도가 제일 높은 이 지점이 뭐다? 중화점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시약의 색깔을 가지고 그냥 파악을 하든 온도를 가지고 중화점을 파악을 하든 파악을 해라 이거죠. 그러면 온도 가지고 중화점을 파악할 때 그냥 기본적인 철칙은 온도 제일 높은 데가 중화점이다. 온도 제일 높은 데가 중화점이다. 그가 중화점이다 이거죠. 온도 제일 높은 데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여기서 알았으면 하는 게, 이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온 수의 변화 어떻게 되느냐, 이거 그래프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자, H 플러스 이온은 처음에는 2개였는데 없어졌다. Cl 마이너스 이온은 처음에 2개였는데 끝까지 2개다. 그 다음에 Na 플러스 이온은 처음에는 없었는데 생겨나더라.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는 처음에도 0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0개를 유지하다가 H 플러스 다 사라지고 나면 생겨나더라. 그러면 여기가 중화점이고 여기가 중화점이 됩니다. 이온수 그래프로 혹시 제시를 한다면. 자, 그 다음에 이 실험에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거는, 처음에 총 이온수 몇 개고? 4개. 좀 이따가 이온수는 몇 개? 4개. 중화점일 때 이온수도 4개. 중화점 이후의 이온수는 6개죠. 아, 그러면 또 이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거는 총 이온수의 그래프인데, 총 이온수가 4개 유지되다가 이후에 이렇게 증가하죠. 아, 여기가 뭐다? 여기가 중화점이다. 온도 제일 높은 지점이 중화점이다. 지시약의 색깔이 중성 상태를 가리킬 때가 중화점이다.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중화점이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이거죠. 중화점을 찾는 방법. 그러면 자네들은 중화점만 일단 정확하게 찾아내라. 중화점만 찾아내라. 그러면 크게 무리가 없다. 중화점만 찾아내라. 중화점만. 그러면 총 이온수를 보든 각각의 이온수를 보든 뭐 어쨌든 중화점을 찾아낼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뒤로 가서 부가 설명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이온수의 그래프 제시되어 있다. 한꺼번에 다 그려놨네. H 플러스 이온수는 처음에는 있었는데 없어진다. H 플러스 이온수는 이거고, Cl 마이너스 이온수는 그대로고, Na 플러스 이온수는 처음부터 늘어나고 있고, OH 마이너스는 H 플러스 다 없어질 때까지 0 유지하다가 이후에 증가한다. 오케이. 여기가 중화점이다. 중화점일 때가 온도가 가장 높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부가적으로 그래프 하나 더 그려놓으면 이거 하나 그려놓을 수 있다. 총 이온수의 변화. 쭉 유지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중화점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 그 열을 뭐라 하겠다? 중화열이라 하겠다.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 중화열. 그럼 중화열이 발생하면 걔는 온도가 점점 높아질 거다. 자,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볼게요. 잘 봐라. 자, 여기 이 문장 너가 나중에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우선 덤비기 전에 제일 먼저 혹시 이 문구가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이 문구가 있는 문제가 있고 저 문구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농도가 같은 물질이라 했죠. 농도가 같다. 그러니까 농도가 같으면 얘네들이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이온의 수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핵심이 이거야. 농도가 같다. 이 말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보라고요. 자, 그러면 농도가 같다 했으니까 이 물질의 부피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이온의 수는 같다라고 봐버릴게요. 그냥 같다라고. 농도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HCl은 이건 H 플러스 이온이 있을 거고 NaOH 수용액은 OH 마이너스가 있을 거야. 당연히 OH 마이너스랑 Na 플러스 개수도 같겠지만 농도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부피가 곧 이온수다. 그러면 수연아 요거 그냥 H 플러스 몇 개나 칠래? 2개. 여기는 10개라고 치자 이거죠. 농도 같으니까 어차피. 그럼 여기서 물 몇 개 만들어지니? 2개. 2개와 10개 만나서 물 몇 개? 2개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는 4, 8이니까 물 몇 개? 4개 만들어지겠죠? 여기는 H 플러스 6개, OH 마이너스 6개잖아. 물 몇 개? 6개 만들어지고 둘 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지? 이때가 뭐다? 이때가 중화점이죠. 그럼 D에서는 물 몇 개 만들어지니? 4개 만들어질 거고 E에서는 2개 만들어지겠죠. 아, 그러면 여기서는 OH-의 개수가 더 많으니까 염기성, 파란색이고 이쪽에는 H 플러스의 개수가 더 많으니까 산성, 노란색이고 요 경우에는 개수가 정확하게 같으니까 초록색, 중성이겠죠. 노, 초, 파, 산성, 중성, 염기성, 산성, 중성, 염기성이다 이거죠. 농도가 같을 때는 그냥 가볍게 처리하면 된다. 자, 염기 이렇게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온 개수, 이온 종류 이런 것들 물어볼 수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 쪽, 이쪽은 어떤 이온들이 존재하느냐? 자, H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B 시험관을 보면은 H 플러스 몇 개? B 시험관 4, 8이지? 몇 개? 4개, 4개, 8개, 8개라고 보면 되죠? 부피가 곧 이온수다, 이거는. 됐나, 수연아? 그러면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반응을 해서 얘는 하나도 안 남을 거고 얘는 4개가 남겠죠? 아, 그러면 B 시험관에는 Cl 마이너스 4개, Na 플러스 8개, OH 마이너스 4개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A 시험관도 한번 해보면 A는 2, 10이죠. H 플러스 2에 Cl 마이너스 2, Na 플러스 10개, OH 마이너스 10개.
없어질 거고 얘는 8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럼 A와 B 시험관에는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런 종류의 이온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에는 누가 있느냐? C는 H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중에서 얘 6mm죠? 6mm면 H 플러스 몇 개? 6mm면 6개. 그럼 얘도 몇 개? 6개. 그 다음에 얘도 6mm죠? 그럼 얘 몇 개? 6개, 6개. 이거 없어지겠지? 그럼 C 시험관에 있는 이온은 누구다? Cl 마이너스하고 Na 플러스 얘들 두 종류만 들어있겠네. 얘들 두 종류만 들어있겠네. 중성 상태인 거네. 농도가 같다. 여기에서 문제 포인트가 잡히는 겁니다. 농도가 같으면 횟수가 같다. 그거에 집중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건 나중에 조금 이따가 문제로 바로 확인할 거고. 자, 뒷페이지. 자, 어쨌든 중화 반응이 진행될 때 온도가 가장 높은 요 지점이 뭐다? 온도가 가장 높은 저 지점이 물이 제일 많이 만들어졌겠지? 저기가 뭐다? 중화점이다. 됐니? 자, 그럼 문제 바로 볼게. 75쪽에 14번 같은 유형,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스타트. 제일 먼저 확인할 것부터 확인해라. 농도 같다. 일단 예진이가 4번이네. 수현이 몇 번? 4번. 왜 같이 해주는 거야? 내가 지금 골랐다고 지금. 민서, 승주, 제이홉 에이스, 기원 4번. 오케이. 그러면 기억 틀렸다 이거죠? 자, 이 문제는 농도가 같지? 농도가 같을 때는 부피가 곧 이온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자, 이것만 적어놓고 가자. 가에서 물 몇 개? 20. 여기는 30. 여기는 20. 여기는 물 몇 개? 10. 그럼 온도는 어디가 제일 높겠니? 물이 제일 많이 만들어진 여기가 높겠죠? 그 다음에 가는 H 플러스가 남았으니까 얘는 노란색. 가는 OH 마이너스가 남았으니까 노초 파란색이겠죠? 가와 라의 색깔이 같을 수는 없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기억보기 틀린 게 맞다. 정답은 4번인 것입니다. 자, 한 문제 더 연습. 뒷페이지, 바로 뒷페이지에 15번 문제. 확인할 거 먼저 확인해라.
얘들 사랑하는 예진. 저요. 오케이, 기다릴게. 예진이 1번. 수현 4번. 1번, 4번은 좀. 민서 오! 승주 1번. 그럼 제1고 에이스 희원 2번. 의견이 이렇게 갈리네요. 자, 이 문제는 일단 농도가 같은 여기에 동그라미 쳤나? 네. 아, 농도 같다 했으니까 부피가 이온수다. 부피가 곧 이온수다. 그렇게 체크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럼 일단은 적어보자. 여기서는 물 몇 개 만들어지요? 30. 여기는 40. 여기는 50. 여기는 40이겠네요. 가는 KOH 70에 HCl 30이죠. 영위성이 더 많지? 그죠? 물을 30개 만들고 나면 OH- 남겠네. 몇 개? OH- 남을 거니까 40개 남을 거니까 얘는 염기성이죠. 그냥 되나? 응? 아, 그래. 자, 봐라. H 플러스 몇 개입니까? 30개 맞나? OH 마이너스 몇 개입니까? 70개. 그리고 물이 30개 만들어졌지? 그러면 여기에 OH 마이너스가 몇 개? 40. 남겠죠? 한 40개 남겠지? 그러면 가는 염기성이잖아. 예? 네. 염기성이니까 금속 마그네슘 조각하고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하겠냐? 금속 마그네슘 조각하고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는 산성 수용액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면 기억보기는 어떠니? 틀렸어요. 기억보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페놀프탈레인 하면은 색깔이 뭐고? 빨. 북 아닙니까? 나는 H 플러스 40에 OH 마이너스 60이죠. 나 용액은 산성이야, 중성이야, 염기성이야? 염기성이지. OH가 더 많잖아. 염기성이죠. 그럼 얘는 무슨 색? 붉은색. 다 수용액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똑같지? 중성이지? 얘는 무슨 색? 무색. 나와 다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색깔 변화가 같니? 달라요. 얘는 붉은색이고 얘는 무색이야. 색깔 변화가 달라. 니은도 틀렸어. 자, 그 다음에 가와 라를 혼합하자. 가 플러스 라 둘이를 그대로 섞어보자. 가와 라를 섞어보면 일단 HCl 합산 90, KOH는 합산 100. H가 많냐? OH가 많냐? OH가 더 많지? 그럼 얘는 액성이 뭐다? 염기성.
그러면 디귿만 맞네. 정답 몇 번? 2번. 2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오케이. 그죠? 좀 섭섭하지만 다음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93쪽에 17번. 내가 출제자라면 나는 이걸 내겠어. 스타트. 이거 맞추면은 그냥 1등급 가능성이 있음. 깨달았다라고 보면 돼. 일단 예진이는 4번. 변경 사항이 있습니까? 없이 다시 풀고 있는데. 수현이 3번. 2번. 민서, 승주, 우리 재혁이 에이스. 카페에 뭐 수식으로 뺄까? 기원 몇 번? 3번 3표, 4번 1표. 예진이 혹시 뭐 변경하고 싶은 사항 있습니까? 사 4번으로 그냥 둘까요? 승주는 3번 1표. 그럼 일단 내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어디에도 지금 뭐 농도가 같다라는 표현이 없거든. 그러면 우선 중화점의 위치부터 먼저 정확하게 잡아야 돼. 중화점의 위치부터. 그래서 중화점에서는 중화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점이고, 중화점에서는 온도가 가장 높을 것이다. 여기가 중화점이에요. 여기가 중화점이 아닙니다. 30, 32. 온도 제일 높은 지점이 중화점이야. 그러면 온도가 제일 높은 이 지점은 중화점이니까 저 지점에서의 H 플러스의 개수와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을 겁니다. 이게 같을 겁니다.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자네들이 이제 숫자를 잘 가정을 해야 되는데, 요 위에는 H 플러스고 여기는 OH 마이너스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내 맘대로 여기 OH 마이너스의 개수를 40개다 이렇게 본다면, 또 여기는 H 플러스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되니? 40개여야 돼. 같잖아. 20ml에 40개고 얘는 40ml에 40개 들어있어서 얘들이 이렇게 중화 반응이 된 거야. 그러면
여기는 OH 마이너스 이 40mm에 40개면 여기 몇 개? 50개. 여기는 30, 20, 10이겠죠? 그러면 일단 내가 여기를 갖다라고 맞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H 플러스 몇 개? 20. 여기는 60, 80, 1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물 몇 개 만들어지니? 20. 여기는 40. 여기는 30, 20, 10 이만큼의 물이 만들어질 거라고. 자, 그러면 나의 액성이 중성입니까? 나는 30, 30이라서 나가 중성이라고 바로 보고 니에를 맞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나에는 H 플러스 60에 OH 마이너스 30, H 플러스의 개수가 더 많으니까 나의 액성은 산성입니다. 자, 가는 지금 중화점이죠. 지금 이 문제에서 내가 기준을 잡기를 굳이 안 해봐도 되지만 가 지점은 H 플러스 40에 OH 마이너스 40이라고 잡았잖아요. 얘 40에 얘도 40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40이고 당연히 이것도 4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CL 마이너스의 개수와 NA 플러스의 개수는 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는 H 플러스의 개수가 더 많죠? H 플러스 100개에 OH 마이너스 10개 H 플러스 더 많으니까 얘는 산성. 산성이면 BTB 노초화 노란색 콜 디귿 보기 맞습니다. 정답 몇 번?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가 핵심입니다. 이 문제 내가 출제 잘하면 나는 이거 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이거 농도가 같은 이거든. 농도가 같은 거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농도가 안 같은 걸 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70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중화반응을 우리는 어디에 이용하느냐? 어쨌든 산과 염기가 만나면 중화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그 산과 염기의 만남 그 중화반응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대충 볼 거다. 자, 음식물 속에 생기는 젖산은 산성물질은 염기성 치약으로 양치를 하다. 생선 비린내는 염기성인데 산성물질인 레몬을 뿌려서 비린내를 죽이자. 위액이 많이 분비될 때 염기성 물질을 먹자. 벌레에 물렸을 때 염기성을 바르자. 김치의 신맛을 줄이기 위해 염기성을 뿌리자. 산성을 띠는 오염물에 염기성 물질을 뿌려주자. 몰라. 그냥 산성을 띠는 펄프를 염기성 물질로 중화하자. 산성인 오염물질을 염기성을 넣어서 중화하자. 산성화된 토양에 염기성 물질을 뿌리자. 어쨌든 산과 염기가 만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진이 네. 파이팅. 네. 오늘 예진이 좀 괜히 섭섭한 거 아이가? 자꾸 혼자 많이 틀려서. 괜찮아요. 자, 우리 예진이 좀 파이팅 하기 바랍니다. 요 뒤에 개념 설명은 이제 끝났고 이 부분이 상당한 승부차가 될 거니까 꼭 복습 잘 하면서 한번 정리를 잘 해놓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우리 몇 시 시작했노? 3시 반에 시작했나? 3시. 3시 오케이.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케이.